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영신 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에서 노조원들 상당수가 노조 집행부의 전면 파업 결정을 거부하고 나서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민주노총 소속 강성 노조의 폭주에 맞선 르노 근로자들의 이유 있는 저항, 반기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말씀드린 대로 부산 르노 삼성차 예. 지금 2018년 그 임단협 협상을 지난해 6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뭐 파업만도 한 60여 차례 부분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협상을 벌였는데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는 전면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상당수 노조원, 뭐 한 30~40%가 되는 노조원들이 집행부 결정에 일종의 반기를 든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국 노사 분규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노총 지도부가 상당히 당황했겠네요. 예.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뭐 위에서 지령을 내려서 안 통하는 착착 집행을 했죠. 현대 중공업 노조랑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난장판을 쳐버리고 뭐. 그래서 이 노조 운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예? 그 권익을 지키면서 또 이 근무 분위기도 개선하고, 예. 이렇게 하는 특히 큰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 노조원들이 근로자들의 복리, 그다음에 이 급여 이런 걸 향상시키는 그게 주된 그렇죠. 노조의 역할이고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경영국까지 다 내놓으라 우리가 작업하겠다 그런 정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그동안 해오면서 한 게 뭐냐면 그 노사가 함께 같이 경영하자. 네. 이런 식이 돼 있고 우리 특히 언론계에 보면 사실상 노영 이런 언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조가 완전 이제 언론사를 장악해가지고 언론을 이끌어나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것이 노동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깃들어 있던 그 집을 완전 그 집을 계속 뜯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탄 배를 칩시다. 그 계속 뜯고 이래가지고 구멍을 내고 이러놓으면 나중에 그 침몰하면 지는 살아납니까 자기는? 아니 지금 이른바 노영방송이라고 예, 하는 예. 노조가 경영하는 예, 방송사들 예. 다 적자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뭐 1, 2천억 몇천씩 지금 적자나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외면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뭐 어떤 사람 수백만 원씩 이렇게 친문 인사라고 해가지고 앵커로 뭐 진행자로 이렇게 등용해서 월 5천 뭐 연간 뭐 7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은 못 벌어오면서 쓰는 데만 열심히고 프로도 말하자면 공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또 친정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방송국이 다 망하게 생겨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주 그 교과서적으로 말해서 옛날에 보수가 내세우는 것은 자유다. 그러면 민주의 두 축 중에 자유와 평등 두 축 중에 보수는 자유 쪽에 치우쳐 있고 진보는 평등 쪽에 치우쳐 있는. 근데 이 사람들 진짜 평등 추구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평등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까 얼마 1년에 7억씩 그 진행비를 줘요? 예? 그다음에 저기 중소기업 저기 가면 또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일용직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등 이러고 있죠. 예?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할 때 방송을 시청자들이 왜 봅니까? 재미있어서 보고 뭐 얻을 게 있어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맨날 거기 방송 이 자체를 자기들이 이게 이념 운동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계속 보겠습니까? 어쨌든 방송적으로 이렇게 기여가 됐습니다만은. 아니 방송 쪽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언론 출신이니까 저도 안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이 르노 삼성자 근로자들이 이렇게 집행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은 임금 인상, 처우 개선도 좋은데 우선 회사는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냐. 예.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투쟁도 하고 뭘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조들은 노동조합 그 조합원들의 생각, 노동자들의 생각으로는 회사 어지간히 때려봐야 회사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렇게 이런 생각을 믿음이 했죠. 있었죠. 예. 그때는 또 우리가 항상 산업이 발전한 그 개발 연대에는 그 기업들을 중요한 기업들은 정부가 뒤에서 계속 받쳐줬거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때려도 안 넘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 경제 체제인 지금은 자꾸 때리면 넘어집니다. 자꾸 더 때리면 죽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에 구멍 뚫어가지고 침몰 암만 내가 구멍을 뚫어도 침몰 안 할 거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만약에 노조 운동을 하면 배도 가라앉지만 자기도 익사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원들 거기서 과감히 맞서가지고 우리는 일하겠다. 일해야 뭐가 생산이 되고 생산이 돼야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당연한 그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산수를 노조 지도부는 왜 못하는 겁니까? 르노 삼성이 요즘 형편이 뭐 좋습니까? 형편이 지금 아주 어렵죠. 예. 그동안 60여 차례 파업해갖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내놓은 자료만 하더라도 생산 차질 차 1만 4,300대고 거기에 따라서 2,8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뭐 잘 아시다시피 르노 삼성차는 무슨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그 르노 그룹에서 물량을 주면은 일감을 주면은 그걸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20만 대 이렇게 생산하다가 올해 뭐 한 6, 7만 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겠다면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업주가 우리나라 사람일 때는 막 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들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도 주인이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이죠. 외국 회사잖아요. 외국 회사들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그 뭐 노동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여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 걸 가지고 우리 수법으로 우리가 맨날 하던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밀어붙이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통한 거죠. GM 군산 공장이 왜 문을 닫았습니까? 호주에 있는 공장들도 다 문 닫고 막 그랬잖아요. 파업하고 뭐 임금 너무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르노도 그 본사 그룹 부회장이 와가지고 지금 이 위탁 생산 물량도 9월까지가 계약인 기간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계속 파업하면 여기다 물량을 줄 이유가 없다. 없죠. 그래서 지금 주겠습니까? 스페인에 있는 공장으로 좀 그러면 옮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통보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노 그러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무슨 임금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일자리 자체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니까요. 그 노조도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 르노가 지금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뭐 이 통합한다는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거대 자동차 회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받으면 물량이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 이 짓을 하면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 왜 우리 이제 한국 공장에다 줄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런데 뭐냐면 자기 밥그릇을 이런 식으로 깨뜨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점에서 밥그릇만 깬 것이 아니라 아예 솥 자체를 지금 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삼성 르노 이 자동차 회사의 그 노동자들, 조합원들 이 사람들이 집행부가 잘못 가면 조합원들이 그거 아니라고 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면 밑에 국민들이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그런 자신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 때는 저는 이분들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노조 집행부의 반기를 들었다 해서 박수 보낸다는 게 아니고 뭐가 저 노동자들이 살아갈 길인지 그 가족들이 살아갈 길인지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들이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면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업 기간, 그동안 파업했잖아요. 그 기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말고 100% 파업 기간에 그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 임금을 다 달라 이거야. 놀았어도. 두 번째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그리고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 그러니까 파업에 참가한 횟수만큼 말하자면 이제 타결 어떤 그 합의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차등 지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하느라고 애쓴 사람한테 더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업 기간에도 돈 한 푼 깎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달라. 파업 경력금까지 예. 보태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힐 그럼 회사 측 참 입장에서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그 집행부 그 뭐 위원장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만약에 이것을 입장을 바꾸는 거 자기가 사주라고 생각할 때 파업해가지고 고생 실컷 시켜놓고 그다음에는 회사 경영에 아주 치명상을 입히고. 치명상을 입히고 그때도 일한 걸로 치고 돈 다 내놔라. 그다음에 돈만 다 내놓지 말고 파업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경력금 다 내놔라. 세상에. 그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그 시간에도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억지라도 이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제가 외국 회사 편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만약에 관례가 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원정주의가 사실 좀 넘쳤거든. 그래 뭐 우리끼리인데 이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해도 나중에 일 끝나고 나면 그래 지난 일은 덮자. 그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 뭐 무더기로 서로 고소 고발했더라도 이제 일 끝나고 나면 그 다 취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외국 회사하고까지도 사이에서도 그런 온정주의에 기대해가지고 억지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나라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기업할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르노 삼성차가 2017년까지는 무분기 사업장이어갖고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업장이었어요. 근데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그 지금 현 노조위원장이 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이제 민노총 노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노사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그 자료에 나온 거 보면은 르노 삼성차의 그 부품 협력사 부품 제공하는 그런 게 한 26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회사만도. 그리고 르노 삼성차 이런 부품 회사 또 간접 고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청소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 그 5만 명, 르노 삼성차가 부산 경제에 차지하는 그 지역 총생산의 8%를 르노 삼성차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울경이 그동안 조선, 철강 다 지금 안 좋아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르노 삼성차마저 예를 들면은 뭐 물량이 물감이 저쪽에 스페인으로 가버리면은 아주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그 요새 팁 준다나 뭐 그거 주겠는데 뭐냐면 제가 옛날에 오랫동안 부산 경제 기자생활 그 부산 경제를 많이 취재를 했어요. 근데 부산에 지금 말씀하시듯이 부산에는 오랜 전통적인 산업 도시거든요. 전통적인 산업도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인력에 의존하고 주로 망치에 의존하고 이런 요즘 말하는 최첨단 산업이 아니죠. 그때도 계속 부산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유치해가지고 첨단 산업화하느냐 그런 산업 기지로 다시 탈바꿈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그런 식으로 이 산업 구조를 아주 대폭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삼성 정도라도 그렇게 들어줬으니까 부산 경제 약간의 이렇게 활력이라도 주고 하는데 이거요. 만약에 삼성르노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면 부울경, 울산도 지금 어렵잖아요. 예? 그 다음에 창원 저쪽에도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부 전통 산업이니까 그래요. 그냥 고급 산업들은 전부 수도권이나 뭐 이쪽에 다 와 있으니까 충청권하고 이쪽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런 걸 가지고 정부가 뭐 민노총한테 박수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잘못되면 총선 때 표 기대 못합니다. 부울경. 그래서 이거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좀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국내적으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요. 전기 수소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유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드, 아우디, 또 혼다 이런 여러 앞선 그런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최근 한 6개월간에 한 3만 6천 명 정도를 지금 구조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자동화되니까. 근데 우리의 경우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관세를 지금 자동차에다 크게 매기니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과거에는 그래도 상위권인데 전체 생산량이 몇 위를 1, 2위도 다툴 정도로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멕시코한테도 밀려갖고 7위예요, 7위. 그러니까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익도 좋은데 지금 자기들이 다 경영까지 간섭하겠다고 한다면은 이런 세계 시장, 자동차 시장의 흐름도 최소한도 감안해서 무슨 행동을 하든 시위를 하든 파업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죠. 뭐냐면요. 우리의 대표적인 산업이 수출 산업,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렇죠. 그렇잖아요. 3대 산업. 이거 다 지금 어렵잖아요. 예. 다 어려운데 자동차하고 조선은 구조적으로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왜냐하면 이 과학의 발전, 과학 기술의 발전, 이 속도를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 순간에 낙후되는 거거든요. 근데 낙후 속도도 엄청 빨라진단 말이죠. 이 점에서 그 만약에 노조가 무슨 경량을 하면 어림없죠. 왜냐하면 오랜 그 기술 개발 그런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노조가 다 그런 걸 다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의 역할을 하고 경영자는 경영자의 역할을 하고 R&D 부분은 R&D 부분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각자가 자기 부분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해줄 때 그 기업이 살아나고 앞으로 이 발전 추세,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편성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게 하루아침에 갑니다. 그러면. 가죠. 하루아침이죠. 예, 하루아침에 가면 노동자는 또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서 또 그러면 군산 GM, 예. 군산 공장 보세요. 하루아침에 가니까 다 손 털고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박살 가랑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훅 가는 거예요, 훅. 여기서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공업이 다 갔다. 그러면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독일로 갈 수 있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소리거든. 여기에 앉아서 우리 직장 잃고 그대로 앉아서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뻔한 그냥 아주 지극히 간단한 수식인데 이걸 왜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계속 버티기만 하면 예? 우리한테 뭔가 저 사람들 겁을 낼 거다. 우리가 막 버티면 우리 기업이 막 좋아집니까? 예? 때를 쓰면 기업이 좋아집니까? 그러면 세계 시장이 예? 이 노조가 막 큰 소리 치고 떼쓰면 세계 시장이 겁을 내가지고 아이 그래 당신도 많이 사줄게. 어림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르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쌍용 자동차 노조 얼마나 분규가 있었습니까? 근데 2009년도부터 민노총을 탈퇴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경영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해고됐던 수백 명을 전원 복귀시켰거든요. 복직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사례들도 지금 우리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이든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귀감으로 삼아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거 너무 좀 편백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노총 지도부는 사실은 각 개별 회사가 어떻게 어려워지는 말도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개별 회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자기들 지위는 안 흔들리거든. 그래서 이분들의 이 감각은 사실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보다는 현장 노동자들보다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둔하다고 봐야 돼요. 귀족들이죠, 그분들은. 네, 그렇지.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해볼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판단 한 번 잘못하는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민노총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노총 지도부부터가 뭐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인지 대한민국의 산업을 살리는 길인지를 고민해가지고 일단 같이 삽시다. 그래. 같이 살아야죠. 시청자 여러분, 르노 삼성 자동차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 정말 저는 이 변화가
지금까지 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계를 상생의 노사관계로 바꾸는 일대 정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